자식도 없는 게 감이 어디서.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 여인은 고개를 숙이며 연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조차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울먹이며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 앞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벼락같이 나타나 사장의 멱살을 순식간에 잡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 여인을 위해 나선 것인지 궁금하시죠? 끝까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계신 곳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으로 행복한 기운을 모두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버리지 못한 종이가 있었습니다. 낡고 발에서 글씨조차 보이지 않는 종이. 그 안에는 5살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매일 아침 그 종이를 품에 넣고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40년 전 그날도 청소복을 입고 굽은 허리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바닥을 닦고 있는 가녀린 여인이 있습니다. 그의 직장은 강남 한복판의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유리와 대리석으로 지어진 건물 안에 레스토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라 메종드호.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내는 곳이었습니다. 일반인은 예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회원제로 운영되었고 회원이 되려면 자산 심사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재벌 총수, 대형 로펌 대표, 현직 장관급 인사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천장에서 내려오는 샹들리에가 먼저 눈을 압도했습니다. 크리스털 조각 하나하나에 불빛이 굴절되어 홀 전체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테이블보는 흰색 린넨이었고 나이프와 포크는 매일 아침 새로 닦아 광을 냈습니다. 꽃은 매일 아침 새로 꽂았습니다. 꽃병도 매일 닦았습니다. 의자 다리도 매일 닦았습니다. 손님의 눈에 닿는 것은 모두 완벽해야 했습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돈이 있었고 시간이 있었고 자신이 대접받아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만이 발을 들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를 위해 이 공간을 매일 완벽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손님이 오기 전에 와서 손님이 떠난 뒤에 남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화려함의 뒤편에 아무도 보지 않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손님이 오기 한참 전 레스토랑 주방 뒤편 복도에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파란 청소복에 흰 두건을 쓴 채 손에는 낡은 걸레를 쥐고 대리석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손마디가 굵고 거칠었습니다. 손등에는 세월이 새겨놓은 주름이 깊었고 손톱 사이에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묵은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오래된 파스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허리는 오랜 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해온 탓에 조금 굽어 있었지만 닦는 손은 느리지 않았습니다. 묵묵하고 정확했습니다. 어느 구석도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다리 아래, 걸레바지 틈새, 문지방 끝까지 눈에 띄지 않는 곳일수록 더 꼼꼼히 닦았습니다. 누군가 들어와 이 복도를 지나친다면 아마 이 여인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닥과 같은 높이에 있는 사람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 여인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박순옥이었습니다. 올해 68이었습니다. 평생 이 일 저 일을 전전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닦고 빌딩 로비를 쓸고 학교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공장 식당을 치우고 지하 주차장을 쓸었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문 적이 없었습니다. 몸이 버텨주는 한 일을 찾아다녔고 일이 끊기면 또 다른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작년 가을 용역업체 알선으로 이 레스토랑에 들어왔습니다. 입사한 지 이제 막 1년이 됐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는 첫날 출근해서야 알았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샹들리에 아래를 걸으며 순옥은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있어도 되는 곳인가? 그 생각은 1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들었습니다. 아침마다 건물 앞에 서서 유리문 안을 들여다볼 때 잠깐 발이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삶을 가난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순옥 자신은 한 번도 그 단어를 입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삶은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벌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내린 벌이었습니다. 더 좋은 곳에서 일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자신이 편안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편안해지면 잊을 것 같았습니다.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곳에서 일하면 안 됐습니다. 편한 잠자리에서 자면 안 됐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 안 됐습니다. 스스로 만든 규칙이었고 스스로 지켜온 형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형벌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4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순옥이 26이던 해 남편 최용철은 경기도 외곽 토목 공사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콘크리트 구조물이 무너졌고 용철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31살이었습니다. 아침에 도시락을 건네며 저녁엔 일찍 올게라고 말하던 남자가 그날 저녁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한 남자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한 남자였습니다. 그 손을 잡고 순옥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쓰러졌습니다. 무릎이 꺾인 것인지 온몸에 힘이 빠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보상금 얼마를 받고 전셋집에서 쫓겨나고 다시 월세방을 구하고 그러는 사이 순옥의 정신은 어딘가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몰랐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도 한 박자씩 늦게 반응했습니다. 세상이 유리 너머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가 들려도 먹먹했고 빛이 보여도 흐릿했습니다. 그 유리를 깨주는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아들 철수였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엄마 아빠 어디 갔어? 라고 물을 때마다 순옥은 먼 곳에 일하러 갔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기엔 너무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철수가 옆에 있을 때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철수의 손을 잡고 있으면 세상이 조금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지 사흘 뒤였습니다. 시장에 갔습니다. 철수의 손을 잡고 갔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장날이었습니다. 골목마다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순옥은 두부 한 모를 집어들었다가 문득 남편이 두부찌개를 좋아했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냄비에 보글보글 끓이면 두 그릇은 먹던 사람이었습니다. 딱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신이 어딘가로 빠져나간 것처럼 잠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소음도 사람들의 발소리도 아이의 목소리도 두부를 들고 서서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을 놓쳤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철수가 없었습니다. 사방을 뛰어다녔습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이 쉬도록 불렀습니다. 철수야, 철수야. 시장 상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경찰을 불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파출소를 드나들었습니다. 미아 신고 전표를 10장, 20장 복사했습니다. 거리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사흘 만에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옥은 자신을 용서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누군가 당신 잘못이 아니었다고 말해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을 놓은 건 자신이었습니다. 정신을 딴 데 판 것도 자신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충분히 죄인이었습니다.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잘못이 있다면 자식의 손을 놓는 것이라고 순옥은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순옥 스스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40년 동안 바꾸지 않았습니다. 미아 신고 전표를 늘 품 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40년이 지났어도 그 종이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낡고 발에서 글씨가 희미해졌지만 순옥은 가끔 혼자 그 종이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철수의 이름, 나이, 키, 몸무게. 오른쪽 팔꿈치 안쪽에 있던 작은 흉터. 3살 때 넘어져 생긴 흉터였습니다. 순옥이 직접 소독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 흉터가 지금도 남아있을지. 그것이 순옥이 40년 동안 품고 다닌 질문이었습니다. 글씨가 흐려질수록 더 꼭 쥐었습니다. 살아있다면 올해 45이 됩니다. 레스토랑 청소를 마친 순옥은 창고 한켠에 걸린 낡은 거울 앞에 잠깐 멈췄습니다. 두건을 고쳤으며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늙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 깊은 그늘이 졌고 입가에는 오래 참아온 사람만이 갖는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볼은 홀쭉했습니다. 끼니를 걸은 날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무언가가 순옥 자신을 가끔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무언가,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 기다림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났어도 꺼지지 않은 기다림이었습니다. 레스토랑 문이 열리는 시간은 오전 11시였습니다. 그 전에 홀 청소를 마쳐야 했습니다. 순옥은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샹들리에 아래 테이블을 하나씩 닦아나갔습니다. 유리잔에 서린 물기를 닦고 의자 다리 아래 먼지를 쓸었습니다. 꽃병을 살짝 들어 아래까지 닦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닦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홀에서 혼자 조용히. 그때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야, 순옥 씨. 굵고 날 선 목소리였습니다. 김대호였습니다. 대한민국 요식업계의 대부. 강남에만 상위 1% 레스토랑 10개를 소유한 남자였습니다. 52살.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이른 아침에도 맞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넥타이 핀이 반짝였습니다. 시계는 순옥의 한 달 월급보다 비쌀 것이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는 항상 품격 있는 말을 골라 썼습니다.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했습니다. 겉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달랐습니다. 특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더 달랐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사람을 가장 쉬운 표적으로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젯밤에 4번 테이블 밑에 머리카락 있었다고. 손님이 뭐라 했는지 알아? 순옥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은 무슨, 나이를 처먹어도 하는 짓은 영광이야. 청소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챙겨가지. 김대호가 순옥 옆을 지나치며
툭 뱉었습니다. 발걸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것도 고개를 숙이는 것도 오래전부터 몸에 밴 일이었습니다. 모욕감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느낄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작은 모욕에 상처받는다는 것이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걸레를 다시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거리가 서서히 깨어났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커피를 들고 걷는 사람들, 웃으며 통화하는 사람들. 세상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세상 안에 순옥도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닦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을 닦으며 순옥은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어제도 그제처럼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아침이 40년이라는 긴 침묵의 끝자락에 서 있다는 것을 그때의 순옥은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가끔, 아주 가끔 오래 기다린 사람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날 이후로도 아침은 어김없이 왔습니다. 고시원 골목을 나서면 세상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꺼지기 전의 시간이었습니다. 불빛이 아스팔트 위에 길게 눕고 멀리서 첫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옥은 그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새벽이 익숙했습니다. 남들이 잠든 시간에 일어나 남들이 쓰는 공간을 치우는 것이 순옥의 하루였습니다. 그 하루가 수천 번 쌓였습니다. 몸이 시키는 대로 눈이 뜨이고 몸이 시키는 대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였습니다. 편의점 불빛 아래서 잠깐 멈췄습니다. 동전을 세봤습니다. 두유 하나 살 돈이었습니다. 뚜껑을 따며 골목을 걸었습니다. 두유가 목을 넘어갈 때 따뜻했습니다. 데운 것도 아닌데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몸이 차가운 것을 받아들이며 스스로 데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도 그런 것인지 모르겠다고 순옥은 생각했습니다. 차가운 것을 받아들이며 안에서 스스로 버티는 것. 버스 안은 이른 시간이라 한산했습니다. 순옥은 창가에 앉아 도시락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잠깐 숨을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눈이 잘 감기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버스 내부 스크린이 켜져 있었습니다. 뉴스 자막이 흘렀습니다. 대통령, 법무부 장관 내정자 발표, 이진우 검찰총장. 순옥은 그 자막을 한번 보고 시선을 내렸습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세상의 일이었습니다. 순옥이 사는 세상과 그 이름이 사는 세상은 달랐습니다. 그냥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청소 도구함을 열어 걸레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낡은 것은 솎아내고 새 것으로 교체하고 세제 양을 점검했습니다. 순옥이 스스로 만든 순서였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청소라는 일은 단순해 보여도 순서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안에서 밖으로, 마른 것에서 젖은 것으로. 그 순서를 지키는 것이 순옥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작은 규칙이었습니다. 이 규칙이 있는 한 하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순옥은 홀 청소를 마치고 주방 쪽 복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는데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묵직하고 성큼성큼한 걸음이었습니다. 누구인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발소리는 언제나 무언가를 몰고 왔습니다. 순옥은 몸을 옆으로 비켰습니다. 지나갈 수 있도록. 하지만 발소리는 순옥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어이 순옥 씨.
김대호였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나온 것 같았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딱히 화가 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불길했습니다. 김대호는 화가 나 있을 때보다 여유가 있을 때 더 날카로운 말을 꺼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느긋하게 조이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VIP 룸 환기 창틀 닦았어요? 순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닦았습니다. 그래요? 손님이 손가락으로 문질렀더니 먼지가 나왔다고 하던데 내 앞에서 닦았다고 하면 어떡해요? 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닦았습니다. 창틀 안쪽까지 면봉으로 닦았습니다. 어제 오후 2시간을 그것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내봤자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대호는 반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이 관계의 구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꼼꼼히 하겠습니다. 더 꼼꼼히요? 이미 손님 기분 잡쳐놓은 다음에 더 꼼꼼히 하면 뭐가 달라져요? 그 손님이 다음에 또 올 것 같아요? 김대호가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를 툭툭 두드리며 덧붙였습니다. 이번 달 용역 계약 갱신 기간인 거 알죠? 잘 생각해봐요. 그 말을 남기고 김대호는 사무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리다 사라졌습니다. 순옥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잠시 있었습니다. 계약 갱신. 그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용역업체를 통해 들어온 자리였습니다. 레스토랑 측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68살 청소부를 받아줄 곳이 얼마나 될지 순옥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다시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됐습니다. VIP 손님 2 테이블이 식사를 마치고 나간 뒤 레스토랑 안은 조용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와 대리석 바닥 위에 길게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그 빛이 아름다웠습니다. 빛은 깨끗한 곳에서 더 아름답게 번집니다. 그 깨끗함을 만드는 것이 자신의 손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이라는 사실이 가끔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쓸쓸함도 오래되면 그냥 풍경이 됩니다. 순옥이 홀 한쪽 구석에서 걸레를 빨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방 쪽에서 직원 둘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렸습니다. 사장님이 이번에 진짜 내보내려나 봐. 순옥 씨? 왜? 모르겠어.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용역 계약 갱신 안 한다고 했다던데. 순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근데 좀 불쌍하긴 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거랑 사장 눈에 드는 거랑은 다르잖아. 여기가 어떤 데야? 청소부 하나 자르는 게 뭐가 어려워. 두 직원은 그것으로 대화를 끊고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순옥은 한참 동안 걸레를 빨지 않았습니다. 물속에 손을 담근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불쌍하다는 말이 마음 한켠에 걸렸습니다. 모욕적인 말보다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불쌍하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싸워볼 수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퇴근길에 순옥은 평소와 다른 골목으로 걸었습니다. 골목 안쪽에 작은 분식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앉아 국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갑을 열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다음에라고 생각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유리창 너머 국물 한 그릇이 오래도록 눈에 남았습니다.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걸터앉아 품 안에서 미아 신고 전표를 꺼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들여다봤습니다. 글씨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꺼냈습니다. 매일 밤 이 종이를 꺼내는 것이 하루를 닫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이 종이 앞에서 다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함도 두려움도 쓸쓸함도 이 종이 앞에서만큼은 죄인이기 이전에 그냥 어머니였습니다. 아침 버스에서 스쳐 지나간 뉴스 자막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진우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내정자. 순옥은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세상이었습니다. 형광등을 껐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순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새벽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아직은 그래야 했습니다. 계약 갱신까지 열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 숫자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열흘, 아흘에, 여덟에. 날이 줄어들수록 몸이 더 긴장됐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그 숫자가 꿈속에 나왔습니다. 꿈에서도 걸레를 쥐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깨어나면 손이 이미 쥐어져 있었습니다. 자는 것과 일하는 것의 경계가 흐릿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몸은 자도 마음은 쉬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꼼꼼하게, 지금보다 더 빠르게, 지금보다 더 완벽하게. 그러면 김대호가 계약을 이어줄 것이라고. 그것이 순옥이 세운 계획의 전부였습니다. 초라한 계획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항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버티는 것만이 가능했습니다. 그 버팀도 언제까지 가능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순옥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아직 다른 직원들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어두웠습니다. 순옥은 전등을 켜지 않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새벽빛만으로 홀을 둘러봤습니다. 어제 퇴근 전에 다 닫고 나온 곳이었지만 다시 봤습니다. 테이블 아래, 의자 발끝, 창가 턱. 눈에 보이는 것은 이미 깨끗했습니다. 순옥은 무릎을 꿇고 테이블 아래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닦았습니다. 불안이 그렇게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VIP 룸으로 넘어갔습니다. 테이블은 이미 정리돼 있었지만 순옥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환기 창틀을 면봉으로 닦고 조명갓에 쌓인 먼지를 솔로 털고 바닥 모서리 틈새를 이쑤시개로 긁어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새벽 이 룸 안에서 혼자 무릎을 꿇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2시간이 지나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창고로 들어가 걸레를 빨았습니다. 손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에 오래 담근 탓이었습니다. 손마디가 쑤셨습니다. 아프다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냥 빨았습니다. 빨고 짜고 다시 빨고 짰습니다. 손이 빨간 것은 일을 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나았습니다. 그날 오전 10시였습니다. 김대호가 매니저를 불러 무언가를 지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혀 있어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매니저가 나오더니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순옥은 복도 끝에서 걸레질을 하다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순옥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청소부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매니저가 순옥에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순옥 씨, 사장님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VIP룸 청소 상태 점검한다고 하세요. 매일 퇴근 전에 체크리스트 작성해서 제출하래요.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니저가 돌아서려다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입술이 잠깐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 머뭇거림이 무슨 뜻인지 순옥은 알 것 같았습니다. 위로의 말을 꺼내기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매니저도 아랫사람이었습니다. 김대호 앞에서는 모두가 아랫사람이었습니다. 그 구조 안에서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받았습니다. A사 한 장짜리 종이였습니다. 항목이 23개였습니다. 바닥 청결 상태, 창틀 먼지 여부, 조명 기구 청결, 의자 다리 상태, 테이블 하단 청결. 순옥은 그 목록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항목들 중 자신이 매일 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생기기 전부터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없으면 한 것도 안 한 것이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어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순옥은 퇴근 전 30분을 체크리스트 작성에 썼습니다. 글씨가 서툴렀습니다. 펜을 쥐는 손이 걸레를 쥐는 것보다 어색했습니다. 그래도 또박또박 썼습니다. 누군가 읽을 것이기 때문에 읽고 나서 흠을 잡을 수 없도록 글씨 하나하나에 힘을 주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순옥이 VIP 룸 바닥을 닦고 있을 때 김대호가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손에 체크리스트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몸을 일으켜 옆으로 비켰습니다.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대호가 룸 안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창틀을 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테이블 아래를 들여다봤습니다. 바닥 모서리를 구두 끝으로 밀었습니다. 조명갓을 올려다봤습니다. 의자를 당겨 아래를 확인했습니다. 순옥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이틀 동안 이 방 하나만을 위해 새벽 시간을 따로 썼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김대호가 돌아섰습니다.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아직 멀었어요. 무엇이 멀었는지 설명이 없었습니다. 어디가 부족한지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멀었다고 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김대호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를 가로질러 멀어졌습니다. 순옥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또박또박 써넣은 동그라미들이 보였습니다.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상 없음, 23개의 이상 없음. 그래도 멀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동그라미 하나하나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순옥은 VIP 룸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에 이마를 살짝 기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잠깐 눈물을 잡아줬습니다. 울 수 없었습니다. 억울함을 느끼기에 자신이 너무 많은 죄를 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죄. 그 죄가 지금도 가슴 한켠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청소복 가슴 주머니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을 넣었습니다. 낡은 종이였습니다. 미아 신고 전표였습니다. 순옥은 그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글씨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외울 수 있었습니다. 철수, 남아, 5살, 오른쪽 팔꿈치 안쪽 흉터. 이 종이를 버리지 않는 한 자신은 여기 있어야 했습니다. 강남에 있어야 했습니다. 근거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40년을 버티게 해준 것이 바로 그 근거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종이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깨끗한 바닥이었습니다. 그래도 닦았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열흘 중 사흘이 지났습니다. 1회가 지났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계약 갱신 기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옥은 고시원 방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떴습니다. 형광등은 오늘도 한번 깜빡이다 켜졌습니다. 꺼질 듯 꺼지지 않는 불빛. 순옥은 그 깜빡임을 바라보다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무릎도 어제보다 더 뻣뻣했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오는 데만 시간이 걸렸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무릎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써온 것들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아프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파서 멈춰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멈추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다는 생각이 들면 재빨리 다른 생각으로 덮었습니다. 일단 몸을 움직이면 된다고 세수를 하고 청소복을 챙겨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편의점에서 두유 하나를 샀습니다. 삼각김밥 쌀 돈을 아껴야 할 것 같은 날이었습니다. 사흘 뒤 계약이 끊기면 당장 수입이 없어졌습니다. 고시원 월세, 밀린 병원비, 다음 달 교통비.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순옥은 두유 뚜껑을 따며 골목을 걸었습니다. 이른 아침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담벼락 위에서 순옥을 내려다봤습니다. 순옥이 지나쳐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무언가를 묻는 것 같았습니다. 순옥은 고양이를 한번 바라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첫 차가 오기까지 1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옥은 벤치에 앉아 두유를 마셨습니다. 정류장 위로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불빛이 동그랗게 번졌습니다. 순옥은 그 빛을 올려다보다가 눈을 내렸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늘 해온 것처럼 하면 됐습니다. 문제는 사흘 뒤였습니다. 사흘 뒤에 무슨 말을 들을지, 그 이후에 어디로 가야 할지, 그것이 두유 한 모금을 넘길 때마다 목에 걸렸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순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올라탔습니다. 빈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버스가 달리는 동안만큼은 숫자들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청소 도구함을 열었습니다. 걸레 상태를 확인하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도구함 안에 무언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새 면봉 한 통이었습니다. 순옥이 사다 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메모도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 면봉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누가 넣어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확인할 방법도 확인하러 다닐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면봉통이 거기 있다는 것은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지나쳐도 눈에 띄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왔는데 누군가 봤습니다. 면봉으로 창틀을 닦는다는 것을, 아무도 없는 새벽에 혼자 그 일을 한다는 것을 보고 기억하고 챙겨줬습니다. 편의점에서 몇백 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그 통 하나가 순옥의 손 안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오전 내내 평소처럼 청소를 했습니다. 홀 바닥을 닦고 테이블 아래를 확인하고 VIP 룸으로 넘어갔습니다. 창틀을 닦을 때 아침에 발견한 새 면봉을 꺼냈습니다. 틈새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 기록되지 않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누군가의 눈에는 들어오고 있다는 것. 그 생각이 오전 내내 손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 면봉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뻗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됐습니다. 직원들이 교대로 식사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순옥은 복도 끝 창고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밥과 김치, 계란 장조림이었습니다. 반찬이 많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직접 쌌습니다. 고시원 주방을 아침 5시에 혼자 쓰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에 밥을 짓고 반찬을 담았습니다. 귀찮다는 생각보다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조용하고 자신만의 것이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것이 아직 내일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밥을 반쯤 먹었을 때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방 직원 박지수였습니다. 26살, 입사 6달째 되는 아이였습니다. 조용한 편이었고 순옥과 마주칠 때마다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순옥을 지나치는 것과 달리 박지수는 항상 멈춰 섰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 차이가 사소해 보여도 순옥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과 지나치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손에 작은 봉지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순옥 씨, 오늘 주방에서 디저트 남은 거 있어서요.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마들렌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코스 요리에 곁들여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버터 향이 봉지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놔줘도 돼요? 네, 어차피 오늘 안에 써야 하는 거라서요. 드세요. 박지수가 수줍게 웃으며 봉지를 순옥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작았습니다. 순옥은 그 뒷모습이 복도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아침에 면봉통이 생각났습니다. 혹시 이 아이였을까?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확인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누구였든 간에 그 마음이 여기까지 닿았다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야 마들렌 하나를 꺼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습니다. 오랫동안 단 것을 먹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 것을 먹을 여유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싶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달콤함이 혀 위에 머물렀습니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봉지에 다시 접어 넣었습니다. 오늘 저녁 고시원에서 먹을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난 뒤 혼자 그것을 꺼내 먹는 것이 기다려졌습니다. 오랫동안 무언가가 기다려진 적이 없었습니다. 오후 청소를 마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23개의 항목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펜을 쥐는 손이 며칠 전보다 덜 떨렸습니다.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오늘도 23개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서류를 매니저 책상 위에 올려놓고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겉옷을 챙겨 입다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여전히 늙어 있었습니다. 눈 밑 그늘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얼굴이 어제보다 조금 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면봉통 하나, 마들렌 2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를 바꿨습니다. 사람 하나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을 알아봐 주는 것, 눈을 마주치고 멈춰 서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건물을 나섰습니다. 저녁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순옥은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또 올 수 있을까? 며칠 전에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뒤에 한마디가 더 붙었습니다. 와야지. 거창한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그 레스토랑으로 가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내린 결심이었습니다. 떠밀려서 오는 것이 아니라 두 발로 걸어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작아 보여도 순옥에게는 작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남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오늘 이 순간만큼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계약 갱신 당일이었습니다. 순옥은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잠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다가 더 이상 감고 있을 수 없어서 뜬 것이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채로 있었습니다. 오늘 어떤 말을 듣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체크리스트도 냈고 새벽 청소도 했고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김대호가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오늘 아침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준비를 다해도 결과를 모른다는 것이 가장 힘든 종류의 기다림이었습니다. 몸을 일으켜 청소복을 챙겼습니다. 고시원을 나서며 어제 아껴둔 마들렌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봉지를 챙겨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늘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잘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업체에 연락한다. 다른 자리를 알아본다. 그 사이에 월세는 조금 밀릴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생각했습니다. 무너질 일은 아니었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처음 겪는 종류의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옥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다독임은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청소 도구함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면봉이 있었습니다. 어제 쓰다 남긴 것이었습니다. 순옥은 그것을 집어들고 VIP 룸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오늘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청소를 마쳤습니다.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물러났습니다. 주방 뒤편 복도에서 대기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김대호가 안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박지수가 나왔습니다. 주방 쪽에서 물건을 가지러 나온 것 같았습니다. 순옥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늘 많이 떨리시겠어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순옥은 잠깐 박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면봉은 제가 넣어뒀어요. 말씀드리려다가 그냥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확인하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박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저도 할머니가 계세요. 비슷한 나이세요. 그 말을 끝으로 박지수는 물건을 집어들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옥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복도 바닥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매일 닦는 바닥이었습니다. 오늘도 깨끗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깨끗했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오후 2시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매니저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순옥을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매니저가 고개를 짧게 끄덕이며 사무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순옥은 걸레를 내려놓고 걸었습니다. 걸음이 느리지 않았습니다.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와요. 김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옥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대호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들어온 것을 알면서도 바로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게 하는 것, 서 있게 하는 것, 그 시간이 짧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시간이 굴욕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이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김대호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체크리스트 봤어요. 네. 이번 주는 그래도 봐줄만 하더군요. 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봐줄만 하다는 말이 칭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계약은 한 달 연장이에요. 단 조건이 있어요. 매주 금요일 VIP 룸 특별 점검. 통과 못하면 그달로 끝이에요. 순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잘하면 되는 거지. 김대호가 다시 서리로 눈을 내렸습니다. 면담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순옥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섰습니다. 한 달이었습니다. 겨우 한 달이었습니다. 그 다음 달도 또 그 다음 달도 같은 조건이 붙을 것이었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조여드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생겼습니다. 한 달 동안 이 강남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면 30번의 아침이었습니다. 철수가 이 도시 어딘가에 있다면 그 30번 중 언젠가 무언가가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근거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40년을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주방 앞을 지나치는데 박지수가 보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지수가 눈으로 물었습니다. 순옥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수의 얼굴에 작은 안도가 번졌습니다. 말없이 주고받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탈의실에서 겉옷을 입으며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아껴둔 마들렌이 손에 잡혔습니다. 꺼내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습니다. 다만 달콤함이 입안에 번지는 동안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건물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매일 이 하늘 아래를 걸었는데 올려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레스토랑 건너편 빌딩 전광판에 뉴스 자막이 흘렀습니다. 이진우 법무부 장관 내정자 청문회 준비 착수. 순옥은 그 자막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눈을 내렸습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세상의 일이었습니다. 한 달이 생겼습니다. 그것으로 오늘은 충분했습니다. 한 달이 시작됐습니다. 순옥은 매주 금요일 VIP 룸 점검을 통과했습니다. 첫 번째 금요일도 두 번째 금요일도 김대호는 매번 룸 안을 돌아보며 창틀을 문지르고 바닥 모서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한마디씩 남겼습니다. 아직 멀었다. 이 정도면 그냥 봐주는 거다. 그 말들이 순옥의 귀를 지나쳤습니다. 예전처럼 가슴에 박히지 않았습니다. 말은 같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세 번째 주가 시작된 월요일이었습니다. 순옥이 홀 청소를 마치고 주방 복도로 넘어가는데 매니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딱히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그 중간 어딘가였습니다. 그런데 출근하는 길에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레스토랑 건물 근처 골목에 낯선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번호판이 특이했습니다. 관용차였습니다. 순옥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홀 안으로 들어서는데 직원들이 평소보다 더 낮은 목소리로 속닥였습니다. 무언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순옥 씨, 잠깐 시간 돼요?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니저가 주방 옆 작은 직원 휴게실 쪽으로 걸었습니다. 순옥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매니저가 문을 닫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매니저가 잠시 말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순옥 씨, 여기 오래 계실 생각이에요? 순옥은 그 질문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챘습니다. 있을 수 있으면 있고 싶죠.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사장님이 순옥 씨 내보내려는 게 처음부터였어요.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많다고, 이미지에 안 맞는다고. 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아무리 완벽해도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것도 그래도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매니저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 레스토랑에 용역업체 말고 직접 고용 자리가 하나 있어요. 주방 보조 청소 파트인데 공식 계약이에요. 용역이 아니라서 레스토랑이 직접 자르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자리를 순옥 씨한테 드리고 싶어서요. 순옥은 매니저를 바라봤습니다. 말의 뜻을 이해하는데 잠깐 시간이 걸렸습니다. 용역 계약이 아니라 직접 고용이었습니다. 김대호가 마음대로 자를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제가 인사 권한 있는 자리예요. 사장님 몰래 할 수는 없지만 정식 절차로 하면 막을 수 없어요. 문제는 사장님이 알게 되면 저한테도 불똥이 튄다는 거예요. 순옥은 잠자코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감수해야 하는 것이 작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꺼내는지 이해하려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매니저가 잠깐 시선을 창가로 돌렸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계세요. 나이가 비슷해요. 혼자 사세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순옥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 위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검찰 쪽에서 우리 레스토랑을 좀 들여다보는 분위기예요. 법무부 장관 내정자 청문회 준비 때문에 비리 쪽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순옥 씨가 여기 직접 고용으로 들어와 있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훨씬 안전해요. 순옥은 그 말을 들으며 잠깐 멈췄습니다. 검찰, 수사, 그런 것들이 자신의 삶과 닿아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순옥은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직접 고용? 그 말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더 오래 이 강남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더 오래 있을 수 있다면 철수를 찾을 시간이 더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이어 다른 생각이 왔습니다. 매니저가 감수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박지수도 이미 자신을 도왔습니다.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해지는 것이 순옥은 두려웠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살아왔습니다. 아들을 잃은 뒤로는 더 그랬습니다. 저녁 퇴근길이었습니다. 순옥은 평소와 다른 길로 걸었습니다. 골목 사이를 지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두워지기 시작한 하늘 아래 나무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순옥은 미아 신고 전표를 꺼냈습니다. 두 손으로 잡고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글씨가 보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매니저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것이 오늘 밤 혼자 풀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받아들이면 이 자리를 더 오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달 뒤 다시 원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자신이 그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그 질문이 늘 걸림돌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전우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순옥은 두 손으로 더 꼭 쥐었습니다. 철수야, 엄마 어떻게 하면 될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입안에서만 맴돌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원에서 혼자 40년 전 잃어버린 아들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대답이 올 리 없었습니다. 그래도 물었습니다. 그렇게 묻는 것이 때로는 스스로 답을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나무 위로 바람이 다시 지나갔습니다. 잎들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순옥은 그 소리를 들으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공원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어둠이 내려왔는데 그 불빛들이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순옥은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켜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옥은 어젯밤 공원 벤치에서 내린 결론을 안고 출근했습니다. 매니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오래 이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철수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하나였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두렵고 미안했지만 아들을 찾는 일 앞에서는 그 두려움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내린 결심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해 청소도구함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면봉통 옆에 작은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박지수의 글씨였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그 한 줄이었습니다. 순옥은 그 쪽지를 청소복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미아 신고 전표 옆에 나란히 넣었습니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같은 주머니 안에 있었습니다. 40년과 오늘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오전 청소를 마치고 매니저를 찾아갔습니다. 매니저는 주방 입구에서 발주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다가가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생각해봤어요. 받아들일게요. 매니저가 잠깐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차는 제가 진행할게요. 며칠 걸릴 수 있어요. 감사해요. 그것으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짧았습니다. 하지만 짧은 말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옥은 걸레를 들고 다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손이 전보다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점심 손님이 빠지고 홀이 조용해졌을 때였습니다. 김대호가 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순옥은 홀 구석에서 의자 배치를 정리하다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대호가 걸어왔습니다. 순옥은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자를 제자리에 밀어넣으며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무슨 말이 나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 말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골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김대호가 순옥 앞에 섰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직접 고용 신청 들어왔더군요. 순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내가 허락한 것도 아닌데. 매니저님이 권한 있는 자리라고 하셨어요. 김대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순옥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개를 숙였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정당한 절차였습니다. 당신 뭘 믿고 이러는 거예요? 잘할 수 있어서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이 이 레스토랑에 온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말로 한 대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도 아니었고 알겠습니다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담은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순옥은 이상하게 가슴이 시원한 것을 느꼈습니다. 김대호가 순옥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더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사무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홀을 가로질렀습니다. 순옥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직접 고용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매니저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용역업체 이름이 없었습니다. 레스토랑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순옥은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이름을 썼습니다. 박순옥. 세 글자를 천천히 또박또박. 이제 함부로 못해요. 매니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계약서를 들고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앉았습니다. 계약서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미아 신고 전표를 꺼냈습니다. 2장의 종이가 무릎 위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40년 된 종이와 오늘 날짜가 찍힌 종이. 한 장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었고 한 장은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2장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순옥의 삶이었습니다. 퇴근하면서 박지수를 마주쳤습니다. 박지수가 눈으로 물었습니다. 순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수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순옥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에 힘을 빼고 웃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건물을 나서는데 저녁 하늘이 맑았습니다. 순옥은 걸으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별이 보이는 날은 드물었습니다. 순옥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 별을 바라봤습니다. 철수야, 엄마 조금 더 여기 있을 수 있게 됐어.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입안에서만 맴돌지 않았습니다. 가슴 밖으로 나간 것 같았습니다. 어딘가에 닿은 것 같았습니다. 별빛이 잠깐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순옥은 여전히 새벽에 출근했습니다. 여전히 청소복을 입었습니다. 여전히 면봉으로 창틀을 닦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계약서에 찍힌 직인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가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매주 금요일 심판이 사라졌습니다. 김대호가 여전히 날선말을 뱉었지만 그 말이 예전처럼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순옥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컸습니다. 같은 말도 다르게 들렸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홀 청소를 마치고 주방 복도를 지나는데 레스토랑 입구 쪽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손님이 오기 전 시간이었는데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매니저가 황급히 나가 맞이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부터 레스토랑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이 소곤거렸습니다. 김대호가 사무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매니저가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순옥은 복도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창고로 들어가 걸레를 빨았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자신이 알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레스토랑은 순옥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여기서 청소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니 레스토랑 앞에 차들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차들이었습니다. 번호판이 낯설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번호판이었습니다. 몇 달 전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스치듯 본 뉴스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법무부 장관 내정자, 이진우 검찰총장. 하지만 그 생각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순옥은 옆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청소도구함을 열었습니다. 박지수의 쪽지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바쁜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면봉을 집어들고 VIP 룸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홀 입구 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짙은 감색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나이는 4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레스토랑 안을 살피다가 순옥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옥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낯선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아니 본 적 없지만 알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피가 기억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일까? 순옥은 그 자리에 서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순옥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눈가에 잔주름이 있었습니다. 눈빛이 깊었습니다.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본 눈빛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순옥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이마, 눈, 입술,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남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박순옥 씨 맞으세요?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순옥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네, 제가 박순옥인데요. 남자가 천천히 오른쪽 팔을 걷었습니다. 팔꿈치 안쪽이 드러났습니다.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길이가 엄지손톱만 했습니다. 오래된 흉터였습니다. 색이 연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순옥의 눈이 그 흉터에 고정됐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제복 입은 사람들도, 소곤거리는 직원들도, 멀리서 들리는 거리의 소음도. 순옥의 눈에는 그 흉터 하나만 보였습니다. 오른쪽 팔꿈치 안쪽. 작은 흉터. 3살 때 넘어져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순옥이 직접 소독을 했습니다. 울지 말라고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어떤 노래를 불러줬는지도 기억했습니다. 그 흉터를 미아 신고 전표에 적었습니다. 40년 동안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꿈에서도 봤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손이 떨렸습니다. 품 안으로 손이 갔습니다. 청소복 가슴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잘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겨우 폈습니다. 글씨가 거의 보이지 않는 종이였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그 안에 뭐가 적혀 있는지 알았습니다. 남자가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저 찾으셨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순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수백 번 속으로 불렀던 이름이 목에 걸렸습니다. 철수야. 그 두 글자가 목구멍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말보다 빨랐습니다. 남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에 청소복을 입은 노인 앞에 대한민국 검찰총장이자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수사관들도 직원들도 매니저도 모두 그 순간을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이 나라의 법무부를 이끌 사람이 청소복 입은 노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자리였습니다. 남자가 두 손으로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낡은 종이가 두 손 사이에 끼었습니다. 40년 된 종이가 두 사람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였습니다. 순옥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의 무게가 한꺼번에 내려앉은 것이었습니다. 울음이 나왔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어깨만 흔들렸습니다. 남자가 그 어깨를 두 팔로 감쌌습니다. 청소복에 정장 소매가 닿았습니다. 그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자리였습니다. 홀 안이 조용했습니다. 매니저도 박지수도 제복 입은 사람들도 모두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순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린 자국이 볼을 따라 내려와 있었습니다. 남자의 눈도 붉었습니다. 순옥은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45살이 된 얼굴, 자신을 닮은 눈매, 용철을 닮은 이마,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밥은 먹었어? 순옥이 말했습니다. 남자가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습니다. 아직요. 그럼 먹어야지. 그것이 40년 만에 첫 대화였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진짜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건네는 말은 언제나 그런 것이었습니다. 밥 먹었냐는 말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진우가 청소복 조끼를 입은 순옥을 등에 업고 걸었습니다. 순옥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우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결국 순옥은 아들의 등에 업혔습니다. 40년 만이었습니다. 아니, 40년 전에는 순옥이 철수를 업었습니다. 이번엔 반대였습니다. 세상은 가끔 이렇게 뒤집혔습니다. 그 뒤집힘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아들의 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강남 거리에 저녁 불빛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두 사람을 지나쳤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청소복 입은 노인을 업고 걷는 정장 차림의 남자. 그냥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40년 전 시장 골목에서 놓쳤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 자신의 등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김대호의 레스토랑 10곳은 전부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간 감춰온 비자금과 탈세 장부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요식업계의 대부라 불리던 남자는 그날 저녁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청소부 한 명을 짓밟던 그 손으로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가슴이 여러 번 먹먹해졌습니다. 40년을 죄인처럼 살아온 한 여인이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걸레를 쥔 손으로 낡은 종이 한 장을 품에 안고 그 긴 시간을 버텼다는 것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입은 옷, 타는 차, 사는 동네. 그런 것들로 사람의 가치를 재려들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말해줍니다. 진짜 품격은 힘없는 사람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서 드러난다고요. 그리고 하나 더. 나쁜 짓은 반드시 값을 치릅니다. 늦을 뿐 빠져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품위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울림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억울했지만 끝까지 버텼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